제초안 어디 사옥 나왔다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재건축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 값을 선도하는 게 아니다 논문 연구 발표가 있었다고 해서 과연 그럴까? 재건축이 선도했다 이 얘기랑 재건축이 무너질 것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과됐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슈되는 건 최근에 반포 재건축 부담금 가구당 4억 통보 예고된 반발. 뭐 예고된 반발이에요. 가구당 4억 통보됐다는 거 무슨 소리야? 제초안 최대 몇 퍼센트? 50%. 8억 이상 지들이 벌어 처먹었다는 건데 그걸 4억 내는 게 반발이래요.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잘해서 돈 번 거 같죠? 왜 반포가 재건축해도 이렇게 비싸고 수요가 많이 찾는 곳이 되었을까요? 강남권이? 과거 강남 개발할 때부터 모든 인프라를 그쪽에 다 밀어줬잖아요. 경부고속도로도 그쪽 방면에서 뚫어주고 원래 강북이 서울의 중심이었는데 강북에 있던 명문 고등학교들 다 그쪽으로 옮겨버렸죠. 경기고 같은데 예전에 KS마크라고 했잖아요. 경기고 서울대 출세의 지름길 그랬는데 경기고 강남으로 옮겨버렸죠. 또 뭐 있었어요? 공무원 아파트 잔뜩 지어주고서 혜택 많이 줬죠. 대놓고 가격 띄우기 들어갔죠. 정치 자금 마련하려고 정부 자체에서 헐값 세워놓고 비싸게 팔았으니까 가격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가격 올리려면 인프라 만들어줘야 되니까 관공서 만들고 학군 만들고 교통 만들고 병원 같은 거 해가지고 모든 인프라를 거기다 집중시켜줬다. 그래서 가격이 뜬 거잖아요. 그 혜택을 지금까지 봤으니까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불만이다. 자기네들이 잘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니까 최소 뭐 6억에서 7억 나오는 데도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60만 원도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뭐 5억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다.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8억이 다 그냥 8억으로 내 손으로 들어오냐. 8억은 시세가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죠. 신축이라서. 일반 분양해가지고 남는 이익에다가 내가 신축돼서 생기는 이익까지 다 계산해서 된 건데 다 낼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 너무 오르면은 사실상 제초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부담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재건축하기 힘들어지죠. 집값이 언제까지 폭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아파트 산 사람들도 다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판단이죠. 패닉바잉 까딱하면 10년 물린다. 재건축을 패닉바잉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간 인간이고 저 비싼 거를 패닉으로 사요. 재건축은 투기 아니에요? 지들이 말로는 투자죠? 투자를 하는데 누가 강남이니까 무조건 오른다 라는 말 믿고 해요. 권리분석 다 들어가야지. 권리분석 들어가지 않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식도 위험하고 부동산도 위험하다 그 얘기 하는 게 제대로 된 분석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분석을 안 하고 사요. 그럴 경우에 패닉바잉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그런 일들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같이 패닉바잉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망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수 심리 위축되면은 주식처럼 그냥 팔고 손절하고 빠질 수도 없다. 안 사니까. 10년 물린다. 2년 실거주 뭐 규정 둬야 되죠. 이제부터는 어느 단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실거주 해야 되죠. 제초안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일반 분양 가격 많이 못 올리죠. 저거 반포 4억 나왔다고요? 나머지 제초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돈 못 벌어서. 규제 굉장히 많아졌죠. 조합원 1주택만 허용되고 있죠. 안전진단 강화되고 있죠. 강화되기 전에 빨리 산다고요? 음마 지금 재건축 몇 년째 하고 있게요. 둔촌주공 아직도 재건축 안 들어갔죠. 거기 지금 이주수요 언제부터 빠졌는데요.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 이대로 공급절벽 못 막는다. 역시 외국 경제는 영원합니다. 공급절벽 왜 못 막아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하면서 뭐 재건축을 봉쇄해 공급 위축.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127만 가구 미쳤다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용산 정비창 태릉 골프장 미쳤다고 개발하고 있어요. 공급 위축이라고 밀어붙이고 싶은 거겠죠. 이런 공급 계획 효과 없다고 그러죠. 왜 효과 없다고 그래요? 4, 5년 뒤에는 효과 난다고 그랬죠. 빨라도 3년. 근데 왜 재건축 재개발은 뭐 규제 풀면 그냥 뚝딱 하고 지어지나요? 그것도 한 5년 10년 걸리지 않아요? 빨라도 한 4, 5년 걸리잖아요. 똑같이 4, 5년 뒤에 나오는데 재건축은 지금 멸실이 나온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공급 부족을 더 촉발하는 것은 부지 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다. 새 아파트 짓는 거랑 용적률 150에서 300으로 늘리는 거랑 어느 게 더 공급이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용적률 300짜리에다 짓는 거랑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서울대 연구팀이라고 하죠. 재건축이 집값 견인한 게 근거 없다. 재건축 풀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갖다 쓴 거죠. 레미안 대치팰리스, 반포 아리팍, 헬리오시티 뭐 3개 단지로 선정하고 주변에 재건축 7개 비재건축 해서 42개 시세 동향을 조사했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선행해서 움직였다. 비재건축 단지보다 재건축 단지가 늦게 움직였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근거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면서 뭐 되게 어려운 수식 써놨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봅시다. 대표 재건축 사업 3개 해놓고서 얘네를 선행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재건축 아파트는 쟤네를 제외하고 했더라. 일단 여기부터 뭔가 이상하죠.
아니 재건축 당장 되는 아파트들 선행하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대표 재건축이라고 뽑아놓고 왜 얘네가 비재건축 아파트들에게 선행을 하는지를 본 것도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를 새로 뽑아서 하고 있어요. 뭔가 측정 방법부터 굉장히 이상하죠. 거기다가 이제 새로 뽑힌 재건축 아파트랑 비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뽑았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굉장히 의심 가는 게 연차를 봤거든요. 우성 4차, 그렇죠? 우성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신반포 얘들 연식 오래됐는데 비재건축 아파트로 뭘 뽑아요? 신반포. 요 중에서 한 3, 4개 정도는 이런 애들 정도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런 애들은 거의 그 당시에도 한 25, 6년은 됐는데 재건축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죠. 얘네들은 이미 재건축 아파트라고 한 애들이랑 차수만 다른 건데 조금 더 늦게 지어졌더라도 저거를 비재건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강남구 볼까요? 굉장히 웃긴 거 볼까요? 대치 아이파크가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14년인데 표본 측정부터 잘못된 자료를 들고 왔다. 송파구 가볼까요? 엘리트가 들어가 있어요. 재건축 영향 받는 애들이었어요 원래? 아시아 선주촌 이런 거 재건축 아파트죠. 이런 것도 덮고 있다. 파크리오 이런 거 다 강변에 입지 좋은 것들만 하고 있다. 표본 자체를 잘못 뽑았어요. 보면 어때요? 엘리트,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 이런 애들 다 뭐예요? 선도 50 아파트. 지금 요거 최근 선도 50 아파트 뽑은 거지만 얘네 예전부터 선도 50 아파트였죠. 선도 50 아파트가 무슨 소리예요? 집값을 선도하는 아파트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재건축이 들어가 있고 그 외적으로도 선도하는 아파트들 있죠. 엘리트 같은 경우 뭐 강변이고 입지 좋고 막 그래가지고 한강 르네상스 뭐 얘기 나오고 그때부터 선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선도하는 아파트들을 데리고 와서 하면 당연히 재건축이랑 비슷하게 먼저 선도가 되죠. 재건축과 관련 없이 원래부터 따라가는 아파트들인지 일반적인 아파트들을 비교해야 되는데 선도 아파트들을 갖다가 비교해놓고서 표본도 7개만 뽑아놓고서 선도하는 거 아니다 라고 결론 내는 게 맞아요? 정신이 나간 분석이죠. 저거 지금 기사에서 저렇게 냈죠. 엄청나게 분석한 것처럼 하고 있죠. 석사 논문이에요. 석사 논문. 분석이 저 정도밖에 안 되죠. 한 구에 아파트가 몇 개인데 표본 14개 단지 가지고 표본이 돼요? 그것도 본인이 대표한다고 처음에 써놨던 재건축 단지들 하나도 안 넣고? 석사 논문 가지고 이거를 뭐 연구팀이 뭐 발표한 자료처럼 해서 호도하고 있다. 4억 부담금 화제된 반포 3주구 50년대 800배 뛰는 황금알. 50년 전에 뭐였는데 강남이 허거 벌판이었잖아요. 분당도 1기 신도시도 다 그렇게 하죠. 1기 신도시 90년대 지어졌으니까 30년 전보다 몇백 배 뛴 황금알 하고 다 그렇게 나오겠죠. 50년 전이랑 비교하는 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73년 분양가 막 개발되고 시작하던 때인데 그리고 지금 중심으로서 완전히 개발을 시켜준 거고 국가에서 밀어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밀어줘서 이미 중심지가 됐어요. 여기보다 더 중심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 50년 뒤에 800배 뛸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시대적 배경이 그때랑은 다른데 폭탄 맞는 셈이지만 황금알 얻는 대가다. 그러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내려간 건데 이걸 왜 반발을 해요? 6억대로 예상했는데 많이 내려갔다. 왜 내려갔겠어요? 그만큼 못 벌었으니까 그러지. 업계에서 부담금 6억대로 계산했다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죠. 여태까지 집값 추이로 봤을 때. 근데 어때요? 멈췄다, 떨어졌다, 올랐다, 멈췄다, 올랐다, 멈췄다, 떨어졌다. 작년부터 계속 이러고 있죠. 올해 초에도 그렇고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황금알 지금 가격은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형태별로. 매물은 더 떨어져서 나오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미 배를 갈라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많이 먹으려고 배를 갈라봤더니 황금알은 없더라. 없어요. 끝났어요. 다른 대건축 마찬가지겠죠. 잠실 5단지 막 서울 집값 바로 미터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런 식으로 막 이상한 계산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 단지 찍어보고 옆에 단지 찍어보고 옆에 몇 개 단지만 찍어봐서 선도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나와요. 22억 8천 거래 나왔다가 23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22억 5천 매물도 나오고 있죠. 대치동 음마 21억 거래 나오고 있고 21억 8천 지금 뭐 요거는 뭐 금매다라고 하면서 요 가격에서 조금 떨어진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부담 점점 더 커질 텐데 음마 그래도 다시 올려받고 잠실주공 5단지 그나마 다시 올려받는 거 뭐예요? 2년 실거주에서 좀 더 배려를 해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되겠어요 지금? 음마는 달리고 싶다 계속부터 달리고 싶었는데 못 달리고 있잖아요.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데 근데 규제는 강화될 것이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건축 지금 분상제 둔촌주공 이번에 저기 허그 고분양가 규제 받고 나서 차라리 분상제 하는 게 분양가가 더 비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왔죠. 과연 그래요? 다른 데 볼까요? 아직 둔촌주공은 안 나왔으니까 고덕 아르테스 했는데 그 전에 허그 분양가가 2730 분상제 하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2569만원 됐어요. 100만원 이상 떨어졌죠. 자 근데 둔촌주공 허그 분양가 2970만원 줬어요. 근데 분상제 하면 3500 된다고 막 언론에서 떠들어야 했죠. 가능해요? 왜 속여요 조합원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조합장 고소하고 사업 늦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언론들 때문에? 딱 보면 나오죠. 다 사기꾼들이었던 거. 3500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머리 싸매는 조합들 지주택으로 바꾸고 있대요. 조합원 물량에 대한 분상제도 적용하지 않는데요.
하세요. 지주택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해주세요. 부모님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이라든가,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든가, 직장에서 나를 계속 갈구는 상사라든가 많이 추천해주세요. 지주택 성공 확률 높으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분상제 피하려고 지주택으로 가는 게 미친 짓 아니에요? 리모델링 반사 이익 얻고 있답니다. 반사 이익이 아니라 재건축 하고 싶은데 재건축 못하니까 그냥 두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반사 이익 리모델링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재건축 맡겼으니까 건설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때문에 리모델링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작구, 사당동, 우성, 신동아 통합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들, 저기 말고 예전에 저기 용산 쪽에도 통합 리모델링 있었죠. 통합 리모델링 추진하던 데가 재건축 막혀서 통합 리모델링 추진했어요? 예전부터? 재건축 막히기 전부터 추진하던 데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리모델링이 좋아요? 재건축은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500가구를 한 700가구로 늘렸다. 근데 리모델링은 뼈대 남기고 그대로 다시 짓는 거죠. 그렇다면 주차장 늘릴 수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을? 형태 바꿀 수 있어요? 판상형으로 지어졌던 걸 뭐 타워형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과거 그 뼈대에 건물만 신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건축처럼 막 최신 기술 다 반영할 수가 없다. 근데 막 좋다고 지금 추진하라고 하고 있죠? 왜? 건설사들 돈 벌어야 되니까요. 저 통합 리모델링 추진하는데 재건축 규제 때문에 추진하는 거니까 다른 데들도 빨리 리모델링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건축 완화? 앞으로 없습니다. 완화 해준다고 했던 거 딱 용적률 하나 있었죠. 공공재건축 하실 거면. 안 할 거면 없죠. 택도 없죠. 결론 제초안 나오고 있고 분상제 단지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강화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공공재건축 가지고 재건축이 풀리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공공재건축 얘기 왜 나온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정부의 메시지는 뭐예요? 완화는 없다. 완화 받고 싶으면은 니들이 뱉어내라.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실거주 2년 얘기 나왔죠. 선도 안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논문 쓰고 있지만 되도 않는 소리였죠. 특히 강남 재건축이 서울 집값을 선도하기 시작했었고 부동산 3법 이후 집값이 폭등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는 팩트다. 그렇다면은 재건축 완화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답은 뻔히 나와 있죠. 앞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진 않을 겁니다. 재건축 완전히 투기성 물건이죠. 재건축 투자해서 내 인생 펴겠다. 인생 역전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서 그지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